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이후 우리 입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참여해 가야 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신전임대 아파트 연합회장 김동영입니다. 오늘 진짜 보통은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판교에서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판교에서 못지않게 우리 또 강남에서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주시니까 너무 정말 감회가 무량합니다. 오늘 전현희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도중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내용의 핵심되는 부분들만 요지를 잘 말씀드렸고, 전현희 의원님이 이제 말씀했던 요지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10년임대 아파트가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분양자난가 산정 기준에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되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게 일단은 소구표의 문제, 소구표의 문제, 그리고 정부 정책의 문제들이 있는데, 정부 정책의 문제들은 사실 그쪽에서 핑계를 대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소구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에는 정부가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이 법안 개정에 있어서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선 공약을 함으로써 일단은 국토부 쪽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온다고 이제 얘기는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요, 전에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주관으로 국회에서 정책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10년 임대 아파트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그 전에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좀 저희 연합회 주요 활동 그리고 연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판교가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 했었죠. 그래서 2006년 6월에 입주 예정자 카페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판교 주공 임대위라는 주민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위가 결성되자마자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주택 가격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최초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판교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가격이 없었습니다. 왜 공고문에 그 주택 가격이 없었냐 하면은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할 거기 때문에 원가 개념이 들어가 있는 주택 가격을 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LH공사 답변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 당시 공교부였습니다. 공교부에 항의를 해서 이 주택 가격은 나중에 우리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 방식으로 할 때 쓰여질 원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주택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금 임대료도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모집 공고문에는 없었지만 별도로 보완 공고문이라는 것을 판교에서 받았고요. 그 뒤로 10년 임대 모집 공고할 때는 이 최초 주택 가격을 공지를 하게 됩니다. 공고문에. 근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그렇게 또 써져 있어요. 분양 전환가하고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가격입니다. 라고.
공고문에 써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걸 일단 받아놔야 저희가 나중에 5년 임대 방식으로 얻어냈을 때 저 가격을 기초로 해서 우리 분양전환가도 산출하고 보증금 임대료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게 그 아까 리스크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 10년 임대 아파트가 장기 임대주택을 보급하려고 나온 주택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5년 임대 같은 경우는 2분의 1 조기 분양 전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임대 주택에는 이 2분의 1 조기 분양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그 건설업협회에서 대한건설업협회에서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투자 자금을 회수하면 좋죠. 그래서 조기 분양 전환을 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로부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 판교주민대 연락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그 주민도 찬성하느냐, 조기분양 제도를 만들면은. 그래서 저희 입주민 입장에서도 조기분양 전환 제도가 있으면은 나쁠 건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 판교, 수원, 광교, 그리고 동탄, 오산까지 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저 법률안을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조기분양 전환 제도 때문에 이제 오늘 또 그 수원 홍해실에서도 오셨는데 2분의 1이 경과하면 그 이후로는 하지만은 이게 5년 임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쌍방 합의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만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쌍방 합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 이종훈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이제는 3분의 1 정도만, 그 주민들이 서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LC공사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파주하고 수원, 광교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이게 좀 지역별로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보증금 임대료 전환 규정이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전환이 뭐냐면은, 임대료가 만약 높으면은 보증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낮추는 건데, 이때는 좀 핵심이 뭐냐면은 전환 이율입니다. 전환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전환 이율이 8%인데 우리가 대출이자가 4%이다. 그러면은 4%짜리 돈 빌려서 보증금 넣고 4%만큼 임대료를 8%만큼 임대료를 덜 내는 거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4%의 이득을 얻는 그런 규정이었는데, 사실 LH공사 내규 바꾸는 게 법규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이 내규를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미리 이제 공고를 할 때 좀 임대료를 좀 낮춘 가격으로 보증금을 많이 전환하는 가격으로 하고, 근데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좀 소용이 없습니다. 민간 임대는 전환율이 그 대출이자보다 더 낮았어요. 그러면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LC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8%대에서 이제 6%로 낮아졌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저희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저런 문제들도 이제 임대주택에 관한 제도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분양자가 산정 기준의 문제입니다. 일단 정부가 반대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소급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청원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종훈 의원이 이제 저희 분당갑 지역이죠. 이제 분당 지역에 이종훈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10년 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은 부당하다. 그래서 5년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법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현희 의원님이 이제 설명드리셨듯이 정부에서 소구표나 각종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은 왜냐하면 주민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반대를 입장을 강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를 할 때 국토부가 그리고 전문위원이 일단 소구표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전문 의견서를 검토 보고서를 올리고 국토부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반대를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법안 심사 소위에서 계류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19대가 끝남으로 해서 저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판교만 이렇게 주로 활동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토부가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특정 지역만, 판교만 이 문제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강남에 있는 분양대책위원회 그리고 동대표 회의 그리고 수원 광교 쪽에 있는 임대아파트 위원장님하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유주동 수원 광교 연합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전국 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전국 연합회를 만들고 당시 분당갑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확실히 처리하라고 이제 좀 압력을 넣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 이 자리 이제 전현희 의원이 가셨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기분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참석했으니까 기분 좋으셨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주민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서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주는 게 저희는 할 수 있는, 저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시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법안이 이제 이종훈 의원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됐으니까 민홍철 의원 입법 발의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입법 청원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현희 의원님이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국회 정책 토론회 자리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와 LH공사 이쪽 관계자들도 전부 참석해서 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자기 입장들을 발표를 했고 이제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주민들 입장을 임차인 입장을 대변해서 발제를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자료가 그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짐과 동시에 저희가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서명운동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각 정당, 5개 정당 전부 다 보냈고, 당시 유력 대선 주자들은 전부 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서명지와 함께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을 채택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 공약이 채택되었다는 의미는 아까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여건이 좋아졌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선 공약에 5년임대 방식으로 5년임대 방식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그 대선 공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왜냐면은 지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소구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공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정도 수준으로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넣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가 자세가 바뀌어요. 예. 왜냐면 이제 국토부 정부는
저 대선 공약을 실현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 공약은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본인도 저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거를 변경을 할지 개선을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해결된 게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계약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만 거론하게 되면은 그 해결 범위가 달라질 겁니다. 저희가 남들이 해주겠지라고 가만히 계시고 관망 자세로 계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처리, 개선 처리만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판교 지역이 이제 최초로 10년 임대 아파트가 보급이 되었고 이제 채 2년이 남았습니다. 분양 전환까지.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늦게 분양되었던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은 판교에서 만약 10년 임대 방식이 감정평가 방식으로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강남도 7년 남으신 게 아니라 2년 남으신 겁니다. 예. 그리고 법안이 저렇게 통과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뭔가 가시적인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사회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위법을 무시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입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5년 임대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LH공사는 그 상한선이 감정가에 그대로 분양전환하여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0년 임대 아파트는 공공 분양과도 매우 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양 전환되는 성남 판교 지역의 두 아파트를 비교하겠습니다. A단지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B단지는 공공 분양 아파트입니다. A단지, B단지 사업자도 LH공사로 동일합니다. 청약 시기, 입주 시기, 평형, 구조, 심지어는 마감재까지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한마디로 쌍둥이 아파트입니다. 10년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통장을 동일하게 동시에 당첨과 동시에 동일하게 상실을 했습니다. 10년 국민임대주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보면은 청약저축통장을 상실시켰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 B단지는 2억 4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되었고 우리는 2016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5억 4천만 원이라는 분양 가격을 지불해야 할 부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된 이후에도 주변 시세의 90% 인접을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세 100%로 분양 전환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LH공사 측의 발표 자료를 보니 당당하게 5억 2천만 원이나의 분양 전환하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3배가 넘는 5억 2천만 원을 공기업인 LH공사가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받아내면서 그게 폭리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게 폭리겠습니까? 폴트부에서는 사회 형평성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10년 임대가 바로 5년 임대와도 차를 받고 공공 분양과도 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표현해야 되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상위법을 무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많다고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급주택특별법에는 우선 분양 전환권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처럼 감정가에 그대로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 무주택 서민들은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우선 분양 전환권은 사실상 박탈된 겁니다. 상위법을 무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LH공사가 발표하신 약관 무효율소가 패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2008년에 진행한 소송입니다. 2019년, 즉 11년 뒤의 미래에 감정가액이 폭리다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불충분 기각된 겁니다. 증거 불충분 기각이 됐던 겁니다. 그때 고법에서 판결문에 보충 해석이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분양 전환을 통하여 임대사업자가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폭리를 취하고 분양 전환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서 임차인의 우선 분양 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5억이 넘는 원가의 3배가 넘는 그런 금액으로 분양 전환한다는 것은 우선 상위법인 우선 분양 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한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벌어들이는 LH공사의 불법성 폭리 구조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두 아파트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평 기준입니다. 10년 임대인 A단지의 주택가격은 1억 7천만 원이고 2016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예상 감정평가 금액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5억 4천만 원은 인접단지인 B단지의 시세 6억 원의 90%입니다. 만약 LH공사가 A단지를 분양 전환할 때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면 A단지처럼 20평대로 구성된 판교 중소형 3개 단지에서만 3개 단지 2,000세대에서만 약 7,400억 원의 폭리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이런 폭리를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방문하고 싶고요. B단지의 분양 가격으로 분양 전환한다 해도 LH공사는 매우 충분한 1,400억을 3개 단지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감춰진 진실입니다. 판교 지역 중에서 산후마을 지역도 있습니다. 이 24평 아파트의 주택가격은 건설원가가 1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억 7,700만 원을 LH공사가 어떻게 자본을 마련했냐? 국민주택기금 1억 2천만 원, 우리한테 보증금 5,700만 원 받으셨습니다.
사실 말해서 LH공사는 자기 자원을 실질적으로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 비용도 월 임대료로 우리 임차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세 공과금까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임대주택 관리 부대 비용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13년도에 LH공사의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구분 회계를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희 10년 임대주택이 정말 매번 적자 사업인지 구분 회계를 통하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제발 국회나 언론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받아내는데 그거 책임까지 물어야 됩니다.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저희가 청약을 해봅니다. 2003년 11월 건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 제도는 모두 임대사업자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4번 내용은 10년 임대주택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고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임대사업자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그것도 아주 파격적으로 채워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10년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진실을 얘기했다면 저희가 10년 이상 납입한 소중한 통장을 이곳에 청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년인데 분양전환가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거쳐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원했던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서울, 인천, 세종, 충남, 광주, 전남, 제주, 경남, 대구, 강원, 경기에서 모두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가 아직도 특정 지역에 국한된 건가요? LH공사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면 지방은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전국에 10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의 부당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여러분 이거는 꼭 저희가 판교뿐만 아니라 강남, 광교,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토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임대주택의 감정가액은 시세의 7~80%라고 하셨는데 당시 정황을 보면 장관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 감정가액은 동일하며 임대와 분양의 감평 방식도 동일하다는 공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국토부가 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하면서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국토부의 설명 투자 설명의 자료입니다. 국토부 말로 분양 전환 가격은 주변 매매 시세의 90%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국토부가 투자 설명을 할 때는
돈을 많이 끌어들일 때는 그렇게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이고 국회에 와서는 마치 우리 주택서민들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부 관계자분의 발언입니다. 지금 32평은 7억이고 분양 전환 가격은 약 5억 8천만 원으로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의 80%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민간임대 아파트의 감평 시기는 2015년도 상반기입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오른편에 풀어놨습니다. 이 시기의 주변 시세는 7억이 아니라 6억 5천만 원으로 정확히 시세의 9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3, 4억으로 분양되었다는 발언은 5년 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달라고 저희 입주민들이 떼짱을 부린다는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두 아파트가 서로 인접해 있고 5년 전에 이미 동시에 같이 청약을 했고 동시에 입주했고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을 상실했다면 당연히 5년 전에 분양 가격을 반영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사실 감정가액이 시세의 몇 퍼센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건설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감정가액으로만 정하는 무지막지한 분양 전환가로 인해 13만 가구의 10년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들이 10년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통장도 상실한 채 1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가족과 함께 쫓겨나야 한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마침 소득 분위 계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LH공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LH공사 사장님이 국회에서 진술하신 말씀은 국회와 우리 무주택 서민을 능멸하는 발언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5년 임대 방식으로 회귀하면 민간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장기 임대 주택 재고에 차질이 생긴다. 이것은 가격을 높이면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공급의 워칭만 보신 거지 수요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수요자 반응에 합리적인 수요자의 반응에 따라 최종 수요량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는 왜 고려하지 않나요? 건설원가의 100%라는 보증금, 비싼 임대료, 최악의 조건의 민간 임대주택인데 합리적인 수요자라면 차라리 건설원가 100%를 지불하고 분양주택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임대 건설 실적이 오히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 10년간의 시계열 자료만 분석하고 계신데 이 법은 200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0년 임대주택은요. 따라서 200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10년, 그 이후의 10년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 이전의 10년이 주로 5년 임대입니다. 민간 5년 임대 실적이 영평균 6만 1,000호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년간의 영평균은 9,500호입니다. 7분의 1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양전환가를 통해서 비싼 임대를 통해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한테 그것을 받아 챙기는 그 사업이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임대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재고에 차질이 생긴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10년 임대도 5년 만에 조기 분양되도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둘 다 원하는 내용으로 국토부가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5년 임대주택과 차별할 이유도 없고
10년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 재고 물량으로 분류할 이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가끔가다 저희 보고 알면서 계약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하지 않으면 저희 딴 데로 기급바닥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예 맨 처음부터 청약 봤을 때 제대로 청약했어야 되지 않냐? 설령 감정가액이 써있는 모집공고를 받다 하더라도 글쎄 그 감정가액이 그게 얼만데요? 허벌판에 지어지는 어떤 아파트에 13년 후에 감정가액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지금 당장 13년 후에 허벌판에 지어진 13년 후에 아파트의 가격을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싫습니까? 청약저축통장도 상실시키고 공기업인 LH공사가 공급하는데 아무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지 라는 사회적인 합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가끔 소부 입법 문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부진정 소급표를 할 수 있고요. 설령 진정 소급표를 할지라도 무주택 서민인 공공임대 임차인에게 상위법인 우선 분양 전환권을 실제로 박탈하였기 때문에 신뢰 보호 요청에 해당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에 해당하여 소급표가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10년 후에 감정가의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벌판에 지는 엄청난 미래의 가격입니다. 이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이 적다 할 수 있고요. 특히 감정가에 그대로 분양 전환하겠다는 LH공사는 인접 공공 분양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기업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왜 이게 소급표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이미 현행 신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상위법에 있는 우선 분양 전환권을 위배한 내용인데 지금 이 법이 소급법을 먼저 잘못된 법을 가지고 소급 입법이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다고 순서상 따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무주택 서민들 10년 이상 청약저축을 받고 공사기간 3년, 입주기간 10년, 평생 무주택 서민으로 살다가 이제서야 24평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꿈이 담긴 청약저축통장도 상실했는데 무지막지한 LH공사의 풍미를 챙겨주지 못하면 불법 거주 배상금에 명도 소송까지 하겠다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남들은 23년간 부를 축적해 가는데 우리의 잃어버린 23년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요? 우리는 사실 부도 필요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24평짜리 아파트 집 한 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5년 임대와 공공 분양과 차별받아야 되는 10년 임대 주택의 무주택 서민들.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도대체 무슨 큰 죄로 국가에 졌길래 국가는 우리에게 가혹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저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저축을 빌라에서 청약저축을 들었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청약해서 청약했을 뿐입니다. 우리 그냥 국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선 임대주택법이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법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임대주택법이 무주택 서민들을 억압하는 법이 되었습니까? 국토부는 상위법에 있는 우선 분양 전환권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시행규칙을 제정해도 되는 겁니까? 왜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가요?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국토부 제1차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정 법안의 취지와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감안해서 LH공사의 분양전환가를 지도 감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거 그 후로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국토부, LH공사, 이주자 대표 4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꿈도 지키고 LH공사에 적정 이윤도 챙기는 새로운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회기에 국토부와 LH공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할 내용들을 저희 연합에서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죠. 올해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었습니다. 그 채택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분양 전환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 해결된 건 없습니다. 저희 계약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희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가열차게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신임 장관한테 이제 국토부 실무자들이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 책임자한테 보고를 우리 거를 좀 잘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5월 달에 국토부 면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6월, 7월에 거쳐서 판교하고 강남 오늘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실을 많이 알고 같이 협력해 주셔야지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7, 8월 달 오늘 서명도 지금 받으셨는데 7월 달부터 또 본격적으로 국토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껏 국토부나 이런 곳에는 국토부보다는 이제 국회 쪽으로 많이 서명운동을 했는데 김영미 신임 장관은 아직 우리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인지하는 것 같은데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김영미 장관님한테 서명운동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분들도 다 같이 사인하셔도 서명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토부 장관님하고 면담이 돼서 일이 잘 진행되면 좋고 만약 진행이 안 되면은 집회를 세종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월 달에는 신규 개정 법률안을 조금 발의할 걸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수 있고 활발하게 논의되어야지만 뭔가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좀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이제 개회되고 나서 한 11월쯤에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좀 내용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방금방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은 보시면은 국회를 통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들이고요. 왼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국토부를 압력 주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올해는 저런 식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주민들 많이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김동영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현 의원님께서 사실 다른 행사도 있으셔가지고 그곳 갔다가 저는 다시 못 올 줄 아셨는데 다시 또 주민들과 또 더 함께 오래 있고 싶으셔서 다시 와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듣고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바쁩니다. 지금 또 다른 행사가 있는데 그게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를.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이 문제가 절박한가 그걸 제가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제가 자리를 뜨지를 못하고 또 갔다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해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정말 우리 김동영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20년 가까이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그 열망 하나로 이렇게 청약 부금 부어서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 사실상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깊은 고민을 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여러분들의 걱정 때문에 저도 참 걱정이 많고 고민이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주시면은 그리고 그 힘으로 저한테 명령을 해주시면 그게 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결정권자도 아니고 이렇게 사실상 저 혼자로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결된 그 힘이 바로 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로 뭉쳐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열망을 그대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 우리 유권자분들의 저에 대한 명령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평생에 걸쳐서 마련한 내 집 마련의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벗고 뛰겠다 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우리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을 해놓고는 또 그걸 가지고 국가가 다시 이익을 취하겠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모으신 의견과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장하시는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께 잘 전달을 하고 우리 상임위 의원들에게도 잘 설명하고 그리고 국토부에게도 그런 요청을 잘 전달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제가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